주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족관계와 법 중에서 부부간의 법률관계, 그 중에서 혼인과 이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입니다. 혼인. 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단어죠. 자, 혼인의 성립 요건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결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혼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혼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을 의미하는 거죠. 계약. 부부간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이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4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게요. 첫 번째, 혼인이 되려면 실질적 요건과 한 가지의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혼인이 성립하는 거야. 이 4가지 실질적 요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읽어볼게요. 혼인하려면 부부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혼인하려면 만 몇 세 이상이 돼야 된다?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된다. 이때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살 수 있죠. 19세가 되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죠. 또 혼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끼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중혼, 즉 부인을 2명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라 하고, 실제로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야만이 법률 혼이 되는 거야.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뭐를 해야 되냐면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if야. if 혼인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될까요?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사실혼. 그래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 관계가 된다. 우리나라는 사실혼은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형식적 요건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혼인의 법적 효과를 보겠습니다. 즉, 법률혼이 되면 첫 번째 무슨 관계가 발생할까요? 친족 관계가 발생하죠. 친족 관계. 즉 배우자 및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되면 친족 관계가 되면 나중에 그 한쪽에 사망이 됐을 때 뭐도 받을 수 있다? 그죠? 상속도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상속도 가능합니다. 2번째, 각종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의무 중에서 부부간에 같이 살아야죠. 동거의 의무. 또 상대방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부양해야죠. 부양. 3번째, 부부간에 뭘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돼. 이런 3가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동거나 부양이나 협조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자, 3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에 관한 채무는, 자, 예를 들면 세탁비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부부간의 맞벌이 부부인데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근데 부인 거 옷을 가져왔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 거 옷이니까 부인한테 받아요?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인 거 옷이지만 남편이 대신 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어떤 책임이다?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또 하나 예를 들면 자녀의 대학 학비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상가사에서 발생하는 채무죠. 이런 경우에는 함께 이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재산은 그럼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민법에서 부부간 재산은 부부 별산제라 합니다. 별산제. 부부간의 재산은 별도로 계산한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부부 별산제라고. 따라서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야. 부부는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재산에 관해서는 서로 간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별산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결혼 전에 가지고 온 재산은 전부 원래 특유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하지만 누구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빚도 별산제입니다. 남편의 빚은 원래 남편이 갚아야 되고 부인의 빚은 부인이 갚아야 되는 거야. 원칙은 별산제인데 부부간의 일상가사, 집안에 생기는 일상적인 일에 관한 채무는 대신해서 갚아야 한다.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이라 했죠. 세 번째, 성년의제가 되는데 성년의제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하면 역시 성년의제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또 만약에 혼인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 파기한다. 즉 이혼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법적 절차,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법률혼 관계에서 난 자녀는 이때 난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냐? 혼인 중에 자가 됩니다. 혼인 중에 자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4가지 요건과 1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법률혼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뭐가 된다? 사실혼 관계라고 그랬죠.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무슨적 요건이 결여됐다? 그렇죠.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것입니다. 즉 무슨 신고를 안 한 거야?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 누가 봐도 부부지만 누가 봐도 부부야.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혼 부부 간에도 일정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와 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 구분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나오죠.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는 아까 법률혼에서 나왔죠. 똑같이 이거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동거부양협조 의무. 사실혼에서는 친족관계가 형성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 상속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연대채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으니까 들어갈 말은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 대리권이 성립한다. 이거는 법률혼과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사실혼 관계에서 난 자녀는 그러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네요. 이때는 혼인 중이 아니라 혼인 외, 바깥 외자죠.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서 난 경우는 바람을 핀다든가 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로 말하죠. 이때 아버지는
뭐를 해야 이 자녀를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냐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인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혼 자녀에서 출산을 했을 때 엄마는 출생신고하면 당연히 이 엄마는 누구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아빠가 누구인지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를 인지라고 그래.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때 인지라는 것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뭐는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컷 같이 살고 열심히 같이 노력했는데 나에게 배반을 때려? 그러면 당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부부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재산을 형성해 놨다면 그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도 법률은 부부와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자료 청구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헤어져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헤어진다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혼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가슴 아픈 일이죠. 이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혼인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어떤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든지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인위적의 반대가 되는 건 뭘까요? 자연적 해소가 되겠죠. 부부간의 혼인관계의 자연적 해소는 뭐야? 이거는 사망이 되겠네. 그래서 인위적 해소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자, 이혼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절차를 특히 잘 기억하세요. 자,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협의상 이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사자 간에 말 그대로 뭐가 돼야 돼? 협의가 돼야 돼. 협의. 이혼합시다. 당신하고 헤어져. 왜 바람 폈어? 이렇게 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만 하면 뭐 이혼의 사유와 관계없이, 사유는 불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자, 절차를 보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공통적으로 법원을 거쳐야 돼요. 법원 중에서도 무슨 법원? 가정법원에 거쳐야죠. 그래서 협의 이혼이 됐을 때는 부부간에 자, 우리 이혼합시다. 그러면 법원에,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신청한 대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어떤 기간을 정할까요? 이혼 숙려 기간을 정합니다. 이혼 숙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각해보라. 심사숙고해보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한 달,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거를 갖다가 부양할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라. 자, 생각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아까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혼 의사가 확실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이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뭐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구청이라든가 또는 뭐 읍면사무소 이런 데다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는 신고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후. 이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예를 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알고도 방치를 한다든가 뭐 생활비를 안 준다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유에 해당됐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즉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절차는,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재판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협의 이혼은 반드시 어떤 기간을 거쳐야 됐죠?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 이혼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조정도 역시 어디에서 하냐면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법원에서 각자 의견을 갖다가 존중해서 그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의 조정을 하면 이제 확정 판결처럼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소송 절차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때 원고가 있고 신청한 사람은 원고라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에 따른 뭐가 있어요? 판결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언제 여기는 효력이 발생할까요? 자, 판결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서로 비교하는 거, 절차를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이혼의 효과 또는 법적 효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간의 그동안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또 하나, 부부간에 무슨 관계가 없어질까요?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친족관계. 자, 그러니까 부부가 님이 되죠. 부부인데 이혼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관계도 소멸하니까 남이 되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자녀들이 있죠. 부부간에 혼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남자, 그다음 여자라고 합시다. 혼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되고 친족관계 형성이 됐죠. 그리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친자관계라고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어떻게 됐다?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남이 되는 거야. 친족관계 소멸하는 거죠. 하지만 부부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잘 아셔야죠. 그러면 부부간에 헤어지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만나야 되겠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엄마는 만나야 되니까 무슨 교섭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친권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협의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면접 교섭권이 발생합니다. 물론 자녀의 면접 교섭권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형성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를? 유자료 청구권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유책,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자료 청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고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유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지금부터는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밑줄 친 기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첫 번째는 갑과 을이 혼인을 했네요. 혼인신고해서 병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했네요. 자, 주민센터에다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혼이네요. 이혼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했고 이혼 숙려 기간이 있어요. 아하, 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어떤 이혼이 될까요? 이거는 이혼신고서 아까 했죠. 이거는 바로 협의이혼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 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 숙려 기간이 있다는 것도 역시 협의이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합의가 됐으면 몰라. 이혼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서 받아서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문제 선택지 1번입니다.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것은 언제? 기억은 뭐야? 혼인, 결혼식과는 관계없이 뭐를 해야 된다? 혼인신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혼인했다고 해서 혼인신고 안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틀렸습니다. 병은 니은에 의하여 권리능력, 선생님 권리능력 이야기했죠? 권리능력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쵸? 언제부터 출생신고한 시점이 될까? 출산한 시점이 될까요? 아, 태어난 시점이 되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둡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면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의해서는 틀렸습니다. 병이 미성년자라면 자, 우리가 이혼 숙려기간 미성년자라면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3개월.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3개월, 미성년자가 아니면 1개월. 그런 얘기 했죠. 자, 리얼로 인해서 법원의 확인으로 해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법원의 확인이 아니라 자, 언제라고 그랬어? 자, 법원의 확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신고 후 효력.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효력. 협의이혼은 신고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은 판결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미음은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자, 미음이라는 이혼 신고서는 어디다 제출해요? 자, 이혼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행정기관에 제출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네. 소장인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무슨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이구나. 누가 청구했을까요? 갑이 청구했고 피고는 청구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신고를 마쳤는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이 된대요. 아하.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하기 어려운 이런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만 재판상 이혼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미성년자 병이 있는데 원고, 즉 갑은 양육권자이고 그
다음에 친권자의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때 갑이 병의 양육권자이자 친권자를 지정해 줄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갑이 자, 이혼도 하고 그다음 병에 대한 친권자로서 또 양육권자로서 양육권을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 승려 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라고 그랬죠? 이혼 조정입니다. 틀렸습니다. 갑이 청구한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 이혼 의사 확인서는 어디에서? 협의이혼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병은 을의 사망 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청구가 받아지면 이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을의 사망할 때 병은 자녀잖아요. 비록 이혼했다 할지라도 한번 부자 관계는 영원히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을에게 자녀 병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갑은 을에게 내가 부양을 하고 양육권자니까 너는 양육비를 내야지 하고 양육비를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갑을 모두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 그래,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